말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말띠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마음은 여기저기 말처럼 뛰어다니는데 장애물이 자꾸 많아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앞만 보면서 또 질주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자기 위에 태운 기운에 따라 자기도 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연료를 불태우면서 혼자서 달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외로움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내가 기댈 무언가를 원했던 그런 순간도 많으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혹은 믿음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퉁퉁 두드리면서 달렸던 순간은 아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는 먼 거리를 내달릴 힘이 생기는 해입니다. 심적으로 강해지고요. 세상을 자기 놀이터로 삼겠다고 말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띠가 또 언어의 중요성에 느낌표를 찍는 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이기도 하고 또 반사회적이기도 해요.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한 언어의 중요성과 한계를 함께 말하는 그런 모습이 2020년에 많이 보이게 되네요. 하지만 오히려 소통하기 어려운 해외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나의 세계관을 다른 이의 세계관과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언어라는 것에 집중하기도 좋기 때문인데요. 작가들이 외딴 곳에 가서 작업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린아이도 함께 살고 있는 말띠분들이 많으셔서 참 순수하지만 자꾸 뭔가에 또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생활에서 실제로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겨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춤추면서 막 혼자서 걷고 있는데 누군가 다 먹은 바나나 껍질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그 어떤 사람의 발에 채여가지고 나한테 그게 날아와서 내가 춤추던 다음 발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 했는데 무사히 뒤로 젖혀진 허리를 앞으로 탁 다시 구부리면서 이제 그랬는데 지나가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와 뽀뽀하게 되었다던가. 이게 이제 동시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뭔가가 딱 일어나면 그것과 비슷한 어떤 순간 딱 뭐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징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발이 걸려 넘어지는 그 경우를 어떤 징조로 읽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상상력을 한번 펼쳐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당장 너무 지쳐 있을 때는 그 충직함과 사려 깊은 성향의 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요. 둘째로 몸 건강. 몸이 자주 뻣뻣해지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추운 날도 막 뛰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신년에는 재물이 들어오면 건강에 쓰는 것이 내게 주는 가장 큰 베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사지 받는 것도 좋고요. 영양 보충제 자주 챙겨 드시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 건강한 야채, 채소,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고, 그런 환경도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곳으로 떠나서 새로운 공기를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인도를 여행하면서 무척 싼 값으로 몇 번 출장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오일을 사용하는 인도 전통의 아유르베딕이라는 방식의 마사지인데요. 완전 제 인생을 보상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도로 오세요. 일단 금전적인 부담이 꽤 적고 비행기 티켓도 싸니까 제가 좀 쉽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로 오시면은 이 좋은 마사지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더라. 아주 싸고 한국에선 정말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로 피우는 방식의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도시에 계신 분들은 좀 공기 좋고 조용한 지역에 잠시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말은 이동을 하면서 달리면서 그 맞는 어떤 시원한 바람,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따뜻한 봄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중장거리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강촌이나 춘천도 떠오르거든요. 저는 풍경 좋은 지역 구석구석 이제 다니면서 날이 저물면은 아늑한 숙소에 또 묵고 건강한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또 아침이 되면 또 떠돌아다니고, 그런 여행도 몸과 마음 모두한테 힐링이 되기 아주 좋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여행도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하고 연인운입니다. 앞서 여행을 말씀드렸듯이 말디분들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된 누군가가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지향하는 바가 닮은 공부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걸로 연료가 충전이 완료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떠나셔도 좋습니다. 꽝꽝. 신년 말띠분들의 인연의 시기는 우선 내 경제적인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은 8월에 만나실 확률이 높다고 나와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보다 나와 코드가 묘하게 맞는다, 잘 맞는다, 이런 분들은 1월에 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텃밭이나 사각형, 흙이 느껴지는 골격, 뭐 이런 게 힌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운을 가지신 분의. 또 나와 사고하는 회로에 비슷한 부분이 느껴지기도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먼저 사람을 만나시면 그래도 충분히 대화를 해 보시고 아, 품성이 참 좋다 이 사람이 싶으신 분과 이렇게 만남으로 잘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재물운입니다. 안정적인 재물운을 향해서 크게 도약하는 모습이세요. 아주 좋은 기운입니다. 기운이 폭이 또 엄청 커요. 근데도 그걸 즐기면서 파도 타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완벽하네요. 사실상 문제없이 잘 살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선조 때부터 내려온 불안정했던 어떤 유목민의 마음, 그게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띠분들은 세상하고도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커넥션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뛰는 것이 지치고 막 갈 길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렇다면 감성적인 충전과 몸을 충분히 개운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개운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러면서 뭔가 활기차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힐링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면 재물은 그냥 알아서 기운을 타고 흘러 들어온다. 제가 개운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자석이라면 철가루는 어떤 방향으로 위치하게 되나? 자력이 흐르는 방향. 철가루 즉 물질은 거대한 차원으로 봤을 때 지구라는 자석에서 어디에 위치할까? 철가루 즉 물질은 거대한 차원으로 봤을 때 지구라는 거대한 차원으로 봤을 때 지구라는 자석에서 어디에 위치할까 이 질문입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나라는 것이 하나의 자석이라고 볼 때 지구를 먼저 한번 큰 자석이라고 봤고요. 작은 차원에서는 이제 나라는 것이 하나의 자석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볼 때 물질을 위치시키는 에너지인 자력은 어떻게 발생시키나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물질도 또 그 뭐 재물, 돈 이런 것도 다 뭔가 물질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나라는 게 자석이라면 그럼 그런 것들을 또 끌어들이는 게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감히 정답을 내렸냐면은 개운해지면 된다. 이렇게 정답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내가 개운하다고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뭐 물질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개운하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내가 막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들이 꼭 물질로 생각하면 그게 되게 물질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내게 도움이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 물질이라고 했을 때, 그 물질들을 뭔가 내가 자력으로 끌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 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금기운을 이용해서 재물의 토대를 또 만들어가는 모습도 있으세요. 2020년에 이상과 현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요. 말띠분들이 지혜를 타인에게 선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말띠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술치유사나 모래치유사, 상담사도 좋으세요. 운명 상담사도 좋으시고요. 다른 방면에서는 통역사도 좋아요. 요식 중개업 같은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무언가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거든요. 그것이 또 곧 금기운이기도 하고요. 혹은 꼭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유튜브로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더 자신을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앞장서서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 일의 진행도 정말 말처럼 빠르고요. 시원시원하게 추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 학업, 관계운입니다. 2019년에 자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2020년에는 그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도전 과제를 만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게 가능하다면 난 얼마나 해나갈 수 있을지 실험도 해보고 싶어지고, 하지만 과거의 패턴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말띠가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영역으로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요. 작가나 의사, 방송인, 방송 사회자 또는 뭐 워런 버핏 같은 거물급 투자가도 말띠입니다. 자기 존재감이 높아서 유행을 선도하기도 합니다. 포니테일을 유행시킨 것은 말입니다. 학업에 있어서 말띠분들은 학교를 벗어나고 싶은, 혹은 이미 벗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는 목표를 정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공부와 소득 활동을 병행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목표에 따라 가는 여정에서 혹시 재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 한계를 테스트하시는 시기이기도 해서요. 이럴 때는 참신한 계획들을 밑바탕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일이 즐겁고 즐거운 질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학생이시라면 봉사활동으로 점수를 미리 얻어놓는 것도 잘 맞으실 수 있고요.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구상해 보시거나, 언어 능력 좋으신 분들은 통역 쪽 아르바이트나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은 모델 쪽도 괜찮으세요. 나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띠분들이 추진력과 또 강한 의지가 기본으로 있어서 진취적인 일, 열린 소통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만들듯이. 학업으로는 음악, 미술이나 언어 쪽이 끌어당김이 많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켜면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은 거의 다 찾아서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기만의 방식의 학습법을 찾아 흥미를 잃지 않게 균형을 유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 힘이 많이 붙이시는 분들은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기운 잃지 마시고 몸보신도 자주자주 하시면서 힐링 많이 하시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마야 운세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년 마야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고대 마야 문명이 꽃을 피웠던 중남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계의 운명의 흐름을 보는 독특한 점술로 사람들 삶의 기운을 북돋아 온 존재입니다. 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페루인데요. 페루가 또 마야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영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금 페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동시성이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졸킨이라고 해서 그 마야 특유의 달력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점술가들이 점을 봐왔었던 건데요. 달력의 일수를 세는 수체계와 상징의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차원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알면 알수록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역술, 점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먼 과거에서 먼 우주까지 뻗어나갈 어떤 인류의 미래까지 모두 점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볼수록 굉장히 예언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술이랍니다. 삶에 잘 적용되고요.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나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다음 생으로 이어 달리기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의 핵심 질문을 찾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고대 마야 문명의 어떤 샤먼들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아주 비폭력적인 방편으로 졸킨 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졸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년 운세의 매 영상 끝에 이렇게 제가 신년 마야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선 신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야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톤과 실이라는 단어예요. 톤 하면은 밝은 톤, 어두운 톤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실 하면 어떤 마크, 어떤 시간에 딱 배치된 마크들이 있어요. 마치 사주팔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목기운이고 금기운이고 이런 것들처럼 마야에도 20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내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을 때요, 제 인생이 흘러갈 이 제 운명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어떤 곡선을 만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이다 쳤을 때 그 실이 20가지가 따다다다닥 배치가 되면서 20일까지, 그 다음 21일부터는 다시 첫 번째 실로 시작하는, 또 이 톤이라는 거는 이 운명의 곡선의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톤을 주변으로, 실을 중심으로 내 운명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톤은 또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가지 있는데 이 13까지 여기까지 톤이 한번 흘러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1톤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계속 엇갈리고, 그래서 260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럼 2020년은 톤이 1번이에요. 2019년은 13번 톤이었겠죠? 그렇게 다시 1번 톤으로 돌아오고요. 이 1번 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석의 힘, 끌어당기는 힘, 매력적인 끌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톤 자석 마그네틱의 힘이 이제 내 운명의 어떤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실이 있다고 했죠. 20가지 실인데 2020년에는 14번째 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실의 이름은 흰색 샤먼입니다. 이 샤먼이라는 것은 무시간성, 그리고 주술, 요술, 그리고 수용성을 나타내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워낙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해석은 다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그 톤과 C를 조합해서 큰 맥락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졸킨 해석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2020년 신년 마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2020년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받아들임에 대한 이슈를 건넬 거예요. 처음엔 부담도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또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흰 샤먼의 목적인 이 수용성, 받아들임이 나를 한 차원을 성장시켜주는, 더불어서 내가 속한 전체가 그 수용성으로 나와 함께 되어가는, 즉 내가 나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세계를 내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요. 이것은 마야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 주술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게 하는데요. 이 주술을 거는 첫 번째 방법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 내게 오면 그것을 아무 편견 없이 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마음의 걸림돌들이 되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한 해가 또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진실된 것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헌신하는 행위, 이것들을 명상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모든 순간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즉 통일이 된다는 건데요. 남북의 38선이 사라지면 그걸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걸려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제거되고 사라져가고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더 이상 걸릴 수 없는 내가 그것에,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샤먼이 되시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샤먼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또 샤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는 모든 존재에게 공명감을 일으키고요. 그 힘을 통해서 또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무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힘이 가진 성격을 바로 무시간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공명하게 되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시간하고 이제 나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내 안과 내 바깥에 어떤 걸림이 없는, 닫혀있는 게 없는 상태, 활짝 열려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무시간의 힘, 무시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술이란 건 무엇이냐? 주술이란 건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를 주술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술성을 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 무시간성을 남들이 보고 그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잖아요. 뭔가 공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음악에 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위화감을 조금 걷어내 보시고 생각하시면, 이 주술이란 것에 밝고 맑은 의미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마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흑마법이라고 하면 이건 주술은 주술인데 남을 옭아매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무시간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걸리지 않는 그 무시간성이 흑마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흑마법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요. 흑마법이란 건 힘과 권력을 쫓고요,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어떤 탑을 쌓고, 너무 교묘해서 알아차리기도 조차도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만 도드라져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나를 구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명한 기업인 흑마법을 사용하죠, 실제로. 역술가를 옆에 두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또 식별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하지 않은 것이란 거예요. 달콤해서 먹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나는 이 단 것만, 이 달콤한 것만 먹고 이것만 계속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날 때 차분한 태도로 침착하게 보시면서 무시간성을 획득하시는 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씨앗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잘 보시려고 이 시도만으로 절반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소통에 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신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대할 때 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 흑마법은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흑마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것, 주변의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이 흑마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를 통해서 막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끼셨다면 아마 여기에서도 흑마법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만큼 흑마법이란 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마세요. 또 제 말에 무언가를 느끼셨고 거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셨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들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 방편을 그냥 버리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자, 어떤 띠의 분들이시든 모두가 이 신년에 실과 톤이 말하는 이슈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는 다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본체의 그 본래 의미는 1번 톤 마그네틱 그리고 샤먼, 실, 이 의미하는 그 의미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나 목적, 현재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거나 찾고 싶으신 분들, 또 방금 설명드린 이 마야 졸킨의 어떤 리딩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박수진주의 신점은 신이 지상에 인간에게 보낸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박수진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행운의 부적이나 맞춤 부적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먼저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 타투진주 인스타그램을 찾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2020년 2월 띠별 운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모든 여러분의 모은과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정글 깊은 곳에 있는 샤먼들이 한다는 치유 의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개인의 공포와 어둠을 저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과 슬픔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이미 안다면 어떻게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지 찾고 싶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지금 와 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13년 동안 소식을 나누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행길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찾고 있나? 이 여행은 도피일까? 나는 곧 죽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듣게 된 어머니의 투병 소식에도 참 무감한 제가 참 이상하게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페루에 있는 치유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게 암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페루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이죠. 이집트에 오기 한 달쯤 전에 어머니와 문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친족들 사이에서는 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제가 또 어머니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페루로 향하게 되었고요. 목적성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가 가진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져온 정보들인 만큼 저는 이걸 믿고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직접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인간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돕는 어떤 목적, 그거보다 더 나은 목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여정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까지 온 이상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제 여행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계좌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주신다면 제가 그 힘으로 끝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